안녕하세요.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2월 들어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과 미국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듀이 모어 서기관님을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듀이 모어 서기관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네, 한국어를 워낙에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느 정도 잘하고, 한국말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만, 예, 네. 어느 정도 하고, 예, 불편한 점 많이 없습니다. 네. 유창하신데요. 네, 저희는 이 미국 외교관들을 TV 뉴스에서 주로 보게 되잖아요. 예, 시청자분들도 미국 외교관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시간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개구장이 어린이셨는지 아니면 착한 어린이셨는지 어떻게 어린 시절 추억하고 싶으세요? 네. 글쎄요, 초등학교 때 좀 범생 되려고 좀 노력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네.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개구쟁이였던 것 같고, 개구쟁이. 좀 시골에서 자라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라는 데서 자라났고, 되게 작고, 어떤 사람들은 좀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식 축구도 하고, 음악 너무 좋아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라디오 방송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 많이 하셨네요. 네, 어린 시절 이렇게 개구쟁이셨는데 서기관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제작진이 그러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추억하는 사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페이스북에서 그때 아버님을 추억하는 사진들이 많이 올려놨는데, 제가 광저우에 있으면서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에서 네. 이 사진도 그때 네. 장례집에서 올려놨고, 최근 나온 사진 보면은요, 네. 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때 좀 어린 시절이었고, 아버님하고 어머니랑 같이 거기 있고. 네. 굉장히 시골에 사셨나봐요. 예, 너무 시골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그때 킹월이란 마을에서 자라났는데, 네. 인구는 1,500명인가? 그 밖에 없고. 네. 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도 보면은요. 네. 그거는 제가 고3 아니면 대학교 1학년 그거 잘 기억이 안 하는데 네. 그것이고 거기 머리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이시죠? 예, 어머님, 거기 빨간 치마, 굉장히 입고 계시고. 미인이세요. 예.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미남 미녀신데요? 네. 예, 그리고 옆에 사진은 그때 와이프하고 찍은 사진이고, 여기 전에 주한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면은요, 그거는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대학교 때 그때 유타주에 브리gham 대학 다녔는데 네. 부모님 저를 방문하러 나왔을 때 있고, 거기 큰 동생은 애기 안고 있는데 애는 네. 우리 큰 아들이요. 큰 아드님이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난 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나면, 떠올리는 거는, 부모님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네. 대학도 못 갔고, 그래서 항상 꼭 대학교 가야 된다. 교육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소리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항상 저를 보고 무슨 작업이나 업무 있으면 제대로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만약 제대로 안 하려면 하는 게 아무 소용없고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그거 기억하도록 많이 노력합니다. 네.
확실하게 일하는 걸 강조를 하셨네요. 예. 네, 이 외교 서기관님께서 대학원에서 이 법학이랑 동양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네. 처음 대학 다닐 때, 라디오 방송에서 네. 일을 했으니까,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전공하려고 했는데, 대학 다니다가 선교 활동 한국에서 하게 됐고, 네. 그때 눈이 동양 쪽에 좀 밝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네. 그때 한국에 관한 관심 좀 많았어. 나중에 학사학위는 한국어하고 국제관계 전공했습니다. 한국어랑 예, 국제관계. 그리고 그거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대학원도 다녔고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동양학하고 법학 공부하기로 했고 몇 년 동안 변호사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끝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동양 쪽에서 일을 또 많이 하셨네요. 동양 네. 관련해서. 네, 서기관님께서 2006년도에 처음 국무부에 입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주로 한국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이 주미대사관 계실 때 어떤 일들 주로 하셨나요? 예전에 주미대사관에 있을 때 영사과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니까 여행 비자 신청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면제 잘 준비하기 위하여 그런 일도 좀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여러 명 나왔는데 조사하기 위하여 정말 한국한테 비자 면제 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좀 지원했고 따라다녔고 어느 정도 통역도 해주었고 그런 거 했는데 저 마음에 생각하는 거는 머리에 생각하는 거는 그때 비자 발급할 때 한번 비자 발급할 때 문제 하나는 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애들 미국으로 불법으로 공립학교 보내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중학생들. 물론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거 항상 좀 조심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하면서 어떤 좀 중학생 창문에 오려고 하는데 바로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사람 서류 굉장히 많이 주고 이 사람 창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헷갈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대기실에 브로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도대체 누군데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중학생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좀 돌돌돌하고 매니저인데요. 그래서 매니저라고요? 중학생인데. 근데 그때 신청서 보니까 고영이네 거기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었어요. JYP. 좀 낮이 좀 읽었는데 너무 놀랐어. 생각 못했는데 그때 원더걸스 소희 씨였어요. 원더걸스 소희 씨를 그냥 중학생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솔직히 원더걸스처럼 유명하게 됐을 때 소희 씨 좀 너무 젊었잖아요. 그렇죠. 어렸죠 그때. 어렸죠. 그래서 비자 문제 없이 발급됐는데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좀 제가 그렇게 막 질문하면서 좀 돌돌돌 하는 것 같았고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또 몰라보니까 자기가 유명한데 몰라보니까 또 더 당황했겠어요. 네, 근무하셨을 때 사진도 몇 장 있는데요. 그 사진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이 사진은 보면은요. 처음 국무부에 입부할 때 모든 외교관들이 7주간 교육 받는데, 물론 그 교육 끝나고 사람들의 일자리에 따라 다른 교육 하긴 하지만, 처음에 다 같은 교육 하는데, 이거는 교육 마무리하면
졸업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끝나면 그때 그 라이스 장관님하고 우리 다 사진 여기 찍었고. 가운데 보이시네요. 그 가운데, 그 네. 제일 가운데 보면 그 칸들리자 라이스 장관님 보이세요. 나오시고, 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뭐 간부들 몇 명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부터 그거 다 그때 새로 입부된 외교관들입니다. 저기 왼쪽 보면은 왼쪽 끝에 서기관님도 살짝 보이세요. 이렇게 크게 내밀고 계신데. 예, 제가 거기 왼쪽 좀 위 부분에 나오는데, 예, 그거 아랫내기 좀 힘들고. 거기 이렇게 빼꼼하고 계신데. 예, 네. 옆 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 사진 보면은요, 네. 이거는 그 주한 대사관 그때 영사과에서 일을 했죠. 네. 그때 그 유학 박람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보면 그 외교관도 한 명, 네. 그리고 앉아 계신 그 여성분들은 그 대사관 직원들이고요. 직원분들. 그때 유학 박람회에 갔고 뭐 유학 비자에 관한 질문도 대답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보면요, 그 옆에 계신 분, 그 또 다른 뭐 외교관인데, 네. 뭐 보시다시피 한인이지만, 네, 한인. 그 지금 그 이분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사시지만, 그때 우리는 그 대학 단체한테 그 한국하고 미국 뭐 문화 차이점, 뭐 그런 발표했는데, 네. 그때 그 단체는 뭐 빠른 사회 시민회의라고 했는데, 다른 사회 시민회의요? 예, 네. 그리고 그때 그 발표는 그 충무 아톨에서 한 아톨에서. 발표이고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강의 자체가. 두 분이 외교관이시고 서로 문화에 대해서 아시니까 예. 굉장히 유익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서기관님이 한국에 어떻게 처음 오시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에 오셨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네, 솔직히 그 첫째 왔을 때는요. 네. 굉장히 춥다고 생각했습니다. 춥다. 그때 네. 12월 중순에 한국에 왔는데 굉장히 추울 때 오셨네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뭐 인천공항 그때 아직 없었고 네. 뭐 김포에서 내렸고 아직도 너무 추웠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때 선교 활동에 하러 나왔습니다. 뭐 그때 그 88년도 말이었고 그때 88년도. 올림픽 못 봤고요. 올림픽 못 끝나시고 오셨죠? 예, 올림픽 끝나고 못 봤고. 그리고 그 지금 사진 보시면은요. 네. 그거는 선교 수업 때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뭐 교회 신자 집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네. 뭐 그때 좀 전통적인 악기랑 다 네, 있었으니까 그거 다 저기 하고. 맨 뭐. 끝에 서기관님 징 들고 계신 분 맞죠? 네. 이 88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96년도에 또 한국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선교 활동은 88년에서 90년까지 했는데, 네. 뭐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그 96년도였고, 뭐 솔직히 그 전에도 95년 여름에 그 네. 인턴 사원으로 LG 인턴. 상사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네. 나중에 96년 초 LG 전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기 지금 이 보이네요. 보는 사진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인턴 사원이었을 때 96년도 LG 전자에서 일을 했을 때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예, 그 시절이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사진, 나오는 사진은 그때 두바이 가서 그 교육시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요. 그때 가운데 턱좀 이렇게 그때 길고. 수염 좀 길었고 때때로 수염 기르고 때때로 안 기르고 그러는데 물론 오늘 그 방송하니까 면도했죠. 오늘 굉장히 깔끔하게 오셨어요. 보통은 한 달에 한 3번, 4번만 면도하는 게 좋아하고요. 아이고, 네, 그래도 이 서기관님이 이렇게 인연이 많으신데 가장 큰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아내분이 한국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 큰아드님이 벌써 대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아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첫 만남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활동하면서 그 제일 처음에 그 와이프 만났는데요. 네, 뭐 선교 활동하면서 뭐 데이트나 하면 안 됐죠. 그 우리 와이프도 그때 선교사였어요. 선교 활동하고 있었고. 하셨더구나. 네, 미국에 귀원해 가지고 편지하기 시작한 편지를 거예요. 서로 예, 편지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인터넷 잘 발달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정말 뭐 편지 같은 거 그렇게 우편으로 많이 보냈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편지하면서 한번 미국으로 와보라고 초대했죠. 그래서 한번 뭐 미국에 와 가지고 우리 가족을 방문했는데 네. 뭐 좀 잘 됐으니까 좀 결혼하기로 했죠. 뭐 결혼하자고 했고 뭐 그때 와이프는 뭐 yes이라고 하고 예스. 오. 예. 서기아님, 결혼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그거는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좋아했나. 네, 사진도 여러 장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그 여기 그 사진 장면 예, 그 여러 개 나오는데요. 네. 그 하나는 예, 네, 사진은 지금 여러 장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예.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사진 예. 나왔네요. 첫 예, 번째. 이 사진은 그 이번 9월달 아니고 그 네. 이번 9월달 기억이 안 나. 이번 9월달이었는지 그 전에 했는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 1년 그 9월달 1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네. 이제 거의 1년 반 됐고 그때 가족 사진 한 번 했고 솔직히 이거 보면 뭐 우리는 뭐 양복이나 없고 좀 평범한 옷 네. 입었는데 편안하게 그때 찍으셨어요. 우리는 어디 갔고 갑자기 우리는 가족 사진 찍은 지 참 오래됐는데 그때 우리는 중국에 있었어요. 그 당분간 뭐 미국으로 여행으로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시간 남았으니까 네. 좀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뭐 그렇게 했고 이때 광저우 계실 때 그때군요. 예,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 사진 보면은요. 이거는 한 7년 전, 8년 전 찍은 사진인가. 그 여기 Deep Creek, Maryland이라고 하는 주변인데 그 워싱턴 D.C.하고 그렇게 멀진 않고 뭐 가서 물이랑 있으니까 좀 즐겁게 지내는 것이고. 아드님들이 너무 지금 신났어요. 지금 표정이. 예, 너무 신이 났죠. 거기에 너무 좋아했고. 네, 세 번째 사진은요? 예, 세 번째 사진은 이거는 그 큰 아들이요. 큰 아드님이구나. 그래서 그때 큰 아들은 뭐 4살, 5살 정도 됐겠죠. 네, 뭐 선물. 그때 선물. 그때 그날에 뭐 때문에 선물 주었는지 기억 안 나고 그의 생일이었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때 큰 애 특징은 뭐 선물이나 팔으면 그거 너무 오랫동안 뭐 들고 다니기 그렇게 많이 들고 했고요. 다니기요? 예,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고. 굉장히 귀여워요. 지금 큰아드님이.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가족 사진이고, 예, 네. 그래서 뭐 가족하고, 잘 지내고, 뭐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중국에서도 살아봤고, 뭐 이제 한국에서 현재도 살아보고 있죠. 네, 외교관님, 서기관님께서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하셨고, 또 한미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불편하시거나 아직도 이 한국 사람들 이런 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좀? 한국에서 살기 제일 힘든 거는 네. 눈치 같습니다. 눈치. 예, 네. 뭐 어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눈치 참 없네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는데 네. 그거 좀 많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눈치라는 개념 자체도 미국 문화에 없고 뭐 전에 그 LG 전자에서 일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일 맡겼을 때 좀 기억나는데 네. 뭐 그때 상사 무슨 일 시켰고 잘 하려고 정말 너무 원하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좀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좀 그런 표현으로 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막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는데 그냥 알아서 해. 뭐 알아서 해보라 그렇게 좀 했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결과 다 그 상사한테 주니까 물론 뭐 수고
특별히 제가 미국 사람이니까 네. 뭐 그때 수고했어, 뭐 수고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바꾸어야 되었고, 네. 그래서 그거는 눈치의 문제라고 좀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LG전자에서 일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뭐 다른 일을 할 경험이 있었고, 뭐 그 후에도 미국에서 일을 했고, 그런 경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거는 좀 눈치 때문에 일어나는 네. 것이었나, 그렇게 약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와이프하고 지내면서 뭐 첫 몇 년간 특별히 때때로 부부 싸움이나 하면 네. 그때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뭐 미국 사람인데 뭐 눈치 없다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와이프는 눈치 그러면 좀 배워봐. 아, 눈치를 배우라고 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눈치라는 개념은 네. 뭐 미국 그때 그 한국 미국 문화 차이점 그 발표했을 때 약간 그거 설명했고, 그 미국은 미국 문화는 그 원래 그 초배경 문화이고 한국 문화는 고배경 문화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메시지 코에 다 그 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네. 네. 근데 그 한국에서는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환경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고배경 문화, 초배경 문화의 차이점이고, 그래서 지금도 눈치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차이죠. 네. 한국말이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뭐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 대한 이 애정 역시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또 중국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중국 문화와 또 다른 이 한국인들만의 한국만의 특징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중국에서 살아봤고 뭐 중국도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뭘 알았느냐 하면 정말 한국에서 그 6.25 사상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예절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 좀 알게 됐습니다. 뭐 솔직히 뭐 그 중국은 뭐 1948년부터인가 그 공산당 그렇게 뭐 처음에 그 6.25 사상 그거 약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뭐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그 6.25 사상 여기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절 한편 보면 그 6.25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6.25 사상에서 그 뭐 이황 조학가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영향 중국 쪽으로 많이 안 갔었습니다. 그거 주로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그거 한 차이점이고, 그리고 중국 처음 갔을 때 중국 음식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와이프 보고 한국 음식보다 중국 음식도 맛있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와이프 기분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중국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계속 먹고 보니까 중국 음식에 다 요리 너무 많이 하고 다 익혔고 뭐 기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한국 음식 먹고 보니까 얼마나 싱싱한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한 달, 두 달 있는 다음에 정말 한국 음식 많이 그리워하게 됐고, 물론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 잘 먹죠. 근데 정말 그 중국에서 지내면서 그 한국 음식 얼마나 맛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 음식 좋아하지만, 근데 그 한국 음식에서 그 싱싱맛, 그쵸, 매일매일 먹게.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반 한국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외교부 근무하실 때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네, 서기관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벌써 몇 번 뉴스에서도 나오신 걸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여기 그 외교부에서 일을 한 지 한 6개월 됐고, 6개월, 그 교환 프로그램은 뭐 약 1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뭐 8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6개월 됐고, 그러네요. 현재 공공외교 전책과에서 일을
합니다. 네, 공공외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공외교 정확히 뭔지 잘 모르지만 네. 뭐 전통 외교는 뭐 정부가 정부를 상대하는데 네. 그 공공 외교에서는 그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상대해서 그 자기 나라를 잘 알리기 위하여 하는 네. 거죠. 그 나라 좀 좋아하게 만들고 그 좋은 점도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그저께는 출장하고 한국에 다시 왔는데요. 그때 네. 미국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국가보훈처 분들하고 같이 네, 나갔는데 국가보훈처, 네. 그 내셔빌 테네시하고 하놀룰루 하와이에 갔는데 네. 그때 뭘 했냐 하면 그 6.25 전쟁 그 참전 용사 그런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네. 그런 거 했는데 특별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참전 용사분들이 뭐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 그때 그 당시 전쟁했을 때 한국은 이렇게 많이 팔다될 거라고 그분들이 그쵸. 상상도 못했죠.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한국 그 정보 대표들이 그 미국에 와서 그렇게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고 뭐 그분들한테 뭐 메달 같은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국가보훈처에서 뭐 보훈 외교라고 보훈 외교. 얘기하지만 네. 뭐 우리적 뭐 외교 통상부에서 뭐 어느 정도 공공 외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게요. 공공외교에 속하겠네요. 공공외교가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 외교부 공공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이 다른 부처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 예산 담당자에게 공공 외교의 중요성 잘 설명해드렸나요? 예, 그때 뭐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뭐 설명했냐 하면 네. 그 미 국무부는 공공 외교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새로 채용하는 외교관들 중에 한 20% 정도가 공공 외교 전문가 되도록 그렇게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공공 외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여기 주한 대사관에서도 그 홍보과 있고 네. 그 홍보과에서도 그 공공 외교 같은 프로그램 너무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2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 언어 때문에 혹시 힘드신 적은 없나요? 이 아무래도 공문을 다루다 보면요, 이 말이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아니면 뭐 언어 말고도 다른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생각나는데 물론 네. 뭐 보통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친해지만 뭐 때때로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죠. 뭐 그쵸. 특별히 그 한국에서 살다가 뭐 중국에 가고 다시 한국에 가니까 뭐 전에 알고 있었던 단어 네. 때때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 경우는 그 KBS 아침마당 가족이 네. 부른다 방송에 나갔는데 그거 처음 얘기했을 때 네. 출연이라는 단어 계속 쓰는데 그때 출연이라는 단어 뭔지 기억도 안 났고 그래서 약간 헷갈렸고. 사회자분이 그 출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헷갈리셨구나. 근데 그 현장이 솔직히 그 나오기 전이었고 그 네. 현장 아니고 그 뭐 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 출연이라는 단어 네네. 쓰는데 도대체 출연이라는 말 뭔가 근데 나중에 사진에 찾아보니까 네. 뭐 알았죠.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어요. 저희가 그 가족이 부른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했어 대곡을 향했어 먼정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숨 속은 벗어나봐요. 내 아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영상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잠시 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 방송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점 사과 잠깐 드리고요. 네, 이어서 또 다른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아, 예, 예. 네. 그, 한국말, 많이 하니까, 중국말 한 몇 년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말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 그때 그 영사관에서 그 중국 그 동료도 하고 같이 있을 때, 때때로 그 중국말 하다가 무의식 중에 갑자기 한국말 해요. 만약 그 단어 중국말로 모르든지 아니면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거 모를 때 네. 갑자기 한국말 나오는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때때로 동료들이 웃음이나 나는데 네. 그리고 그때 얘기했어요. 아, 금방 한국말 한 것 같은데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선교 활동하면서 그 한 번은요.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집에 갔는데, 집에 나가면서 그때 네. 그 집주인이 네. 또 와요. 또 또 와요. 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선교사 한 명은 그렇게 두꺼운 스웨터 그런 옷 입고 네.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인이, 덥다고 얘기하는 덥다. 줄 네. 알고, 괜찮아요. 됐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됐어요. 주인한테. 또 와요 인사를 네. 했는데 더워요 이렇게 예, 들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게요. 근데 우리 다 웃었죠. 그때 설명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덥다고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또 오라고 또 표현하는 오라.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한국말로 할 때 어떤 거는 한국말로 표현하기도 쉽고 어떤 거는 영어로 표현하기도 쉬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으로 가방이라는 단어 영어 써도 잘 씁니다. 네. 때때로 다른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도 briefcase, bag 그거보다 네. 가방이라는 단어 제일 먼저 생각나니까 그 단어 쓰게 되고 그래서 가방을 편하게 쓰시는구나. 예, 그거 편하고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외교관으로서 딱 한국 외교관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네.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솔직히 네. 여기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으로 나왔을 때 우리 와이프는 공무원이니까 야근 같은 일 많이 없을 거라고 우리 와이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정말 외교부에서 야근 참 많이 하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애국심 많은 분들이고 외교관 되기 전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정말 재능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정말 한국 외교관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을 너무 잘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요. 정말 든든하네요. 네. 지금은 또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스타들을 잘 알고 또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신기하고 또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작년에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도 계속 몇 주째 2위에 올랐고 또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한국의 공공외교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공공외교의 한 도구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어차피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싸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 좀 가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공공외교는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도 외국에 나갈 때 네. 그때 그 사람들이 행동했더라 그거 대한민국의 모습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뭐 사람들이 제 행동을 보고 네. 아 그거는 미국인의 모습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국민으로서 이 공공외교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임을 명심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인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예, 그 공공외교 정책과에서 그 외국인 사람들한테 뭐 국가 이미지, 뭐 공모 같은 거 했는데 네. 여기 이 미국인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 했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우리는 그들한테 무슨 특별한 답이나 안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네. 나름대로 글 쓸 수 있고 한국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는지 이분들이 설명한 거죠. 뭐 하나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개 네. 얘기할 수 있거나 뭐 10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얘기 나온 거는 네.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이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때는요, 뭐 그거는 K-pop, 뭐 드라마, 뭐 영화, 스포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 보면 그 455명 중에 네. 그 218명은 굉장히 그때 높은 엔터테인먼트 떨린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한국만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 그 강한 뭐 경제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그 경제 너무 빨리 발달했다. 뭐 그 경제 너무 강하다. 그거 두 번째였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 기술, 뭐 IT 그런 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 보면 뭐 오늘 아침 신문인가 봤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스마트폰은 한국 기업들이 3분의 1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교육열이랑 근면성을 보면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교육열이 과도하다 또 뭐 이런 뭐 근면성이 일중독이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과분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뭐 교육열이 좀 심해서 그거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비 그거 너무 많고 그쵸. 뭐 대학 들어가기 위한 그 치열이 너무 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서기관님이 보시기에 한국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공공 외교 자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이요? 어차피 먹는 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관광하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광. 그리고 보면은요 작년 12년도에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졌고 1,0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거 깨닫고 있는 것 같고요. 자랑스럽네요. 네. 한국 음식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 한국 음식 중에 솔직히 제가 뭐 갈비 제일 맛이 있는데 좀 비싸니까 많이 안 먹죠. 때때로 먹고. 근데 그거 아니라면 뭐 집에서 뭐 된장찌개 잘 먹고 김치찌개 잘 먹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양념치킨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외국에 나가면 보통으로 뭐 불고기, 갈비 그런 거 좀 자주 수 있지만 양념치킨 같은 게 찾기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그리워하는 거는 밤식빵. 밤식빵이요? 외국에 찾는 게 참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은 그 두 가지 생각 안 나는데 네, 그쵸. 그 외국에 있을 때 그거 좀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차피 외국에 있으면서 뭐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고 뭐 네. 때때로 집에서 갈비나 불고기 그런 거 먹을 수 있지만 그쵸. 무슨 뭐 치킨, 뭐 한국식 양념치킨 그거 먹을 맞아요. 기회 별로 없고 밤식빵도 찾기 조금 힘들고. 해먹기는 조금 어려운 음식이죠. 네, 방금 이미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코리아라고 하면 북한이랑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고 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저희가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기 보면은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많이 나오지만, 근데 네. 보시다시피, 그때 처음 이미지로 한 218명은 엔터테인먼트 줬다고 얘기했는데, 처음 이미지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제일 많은 거는 북한이었는데, 38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그렇게 많지 치명적인 않았죠. 부분. 그런데 네. 아직도 그런 이미지 있고, 뭐 요새 뭐 북한은 핵실험 같은 그쵸. 거 뭐 했는데, 그런 거 잘 극복하기 위하여 제 생각에 정말 한국의 그 경제 성장 얘기 너무 기적적인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이라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원조 수요국이었는데 네. 이제 원조 기여국으로 바꾼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알리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 이미 설명했죠. 네. 근데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듀이모어 서기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외교부 SNS를 통해서 질문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가장 많이 물어보신 내용들 그리고 독특한 질문들 몇 가지 꼽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듀이모어 서기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유성범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한국 와서 가장 신기하게 보았던 사물이나 뭐 간판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침 듀이모어 서기관님이 재미있는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거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사진 보면은요, 솔직히,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한테 약간 웃길 수 있는데, 때때로 네. 그 영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 영어. 그래서 여기, 이거 마이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네. 거기 뭐 그 한국 볼 수 있죠. 뭐 거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네. 뜻인데 뭐 여기 turn off no way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영어 하는 사람한테 너무 웃기게 표현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솔직히 뭐 turn off는 뭐 밥맛이 없다. 그 말도 될 수도 팝업가 밥맛 있고요.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군요.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남성끼리 네. 뭐 어떤 사람 사귀려고 노력하고 그 네. 다른 사람은 정말 그 이성을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면 그 사람은 turn off이라고 표현할 아, 수도 그래요? 있고. 예.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네요. 그리고 no way라고 하니까 그거 네. 간판에서 뭐 표현하기 좀 이상하죠. 뭐 no way 완전히 미국에서 네. 쓰고 있고 뭐 만약 친구 뭐 부탁하면 뭐 싫다 할 때 그냥 no way 안 그렇게 돼 이렇게 자주 쓰는 뜻인데 네. 그렇군요.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아주 그런 거 보면 너무 웃기니까 네. 때때로 그런 사진을 찍은 거죠. 뭐 그리고 이것도 네. 그 롯데월드에서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이 간판은 벌써 바꿨습니다. 아, 몇 년 전에. 맞게 고쳐졌어요? 예, 전에 그 한국에 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그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네. 그 한 번 2007년도였나 봐요. 롯데월드에 가서 그 사진 찍었는데 2009년 갔을 때 그거 벌써 그 간판 바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place of get into a jeep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영어 하는 사람 너무 웃기게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 아니라서 왜 웃기는지 설명하기 네. 좀 힘들지만 뭐 보통으로 영어 표현에서 아무 말 안 하는가 그 위에 보면 네. 그 타는 거 뭐라고 하는지 나오는데 네. 그 장면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 그 놀이기구 Pharaoh's 이름. Fury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보통으로 그것만 나오고 그러면 화살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놀이기구 영어에서. 이름만 써주고 화살표 하면 되는데 또 그냥 너무- 그 당연히 그거는 입구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 자동차 그때 그 타는 것에 그 차 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집이라고 불렀으니까 그거 물론 집 모양이었죠. 네. 근데 뭐 그거 보면 사람들이 뭐 진짜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군요. 그 다음 사진은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 사진에서는 뭐 영어 그렇게 어색하진 않고 네. 그냥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고등학생 때 약한 개그쟁이였고 그냥 앉지 마시오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 앞에다가 그냥 앉아서 사진 찍으면 어떨까 한번 한번 사진 찍었죠.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서기관님이 한번 장난 한번 쳐보신 거죠? 그래서 장난하는 게 좋아하고요. 네, 마지막 그리고 사진으로. 여기 이거 보면은요, 네. 그런 그 영어 표현 왜 이상한지 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는 그 영어 완전히 괜찮은 거죠. 그쵸, 뭐 키위 주스. 예, 근데 그 한문으로 그렇게 그 기이 과즙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이거는 네. 마카오에서 찍은 사진이고. 마카오에서 찍으셨어요? 네, 그 한글로 거기 뭐 기이과즙, 뭐 기이과라고 하니까 네. 문자 그대로 이상한 과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웃겼으니까. 키위를 기위라고 그 이상한 과일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웃겼으니까 사진 찍기로 했죠. 네, 계속해서 질문들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블랙 미니마우스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무엇 씨는 혹시 한국에 오셔서 긍정적인 의미의 문화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너무 놀란 좋은 점은 그 대중교통 얼마나 편리하는지. 네. 정말 그 교통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편하죠. 미국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알겠지만 보통은 미국에서 자동차 없이 못 삽니다. 정말 자동차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군데 뉴욕이나 워싱턴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차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다른 지방에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차 다니려면 차 있어야 하고 물론 한국에서 차 많지만 그렇지만 그 대중교통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 있지만 제가 보통으로 그 차 운전하진 않고 그냥 퇴근할 때 그냥 전철 타고 집에 갔죠. 그거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시설이 그만큼 발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요. 트위터 닉네임 미선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국에 오면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라는 음식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 질문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외국 음식 거의 다 찾을 수 있고 그렇죠. 때때로 비싸긴 비싸지만 거의 뭐든지 찾을 수 있고 근데 생각나는 거 뭐냐 하면 그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그 벅윗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그 벅윗 뭔 말이냐 하면 그 메밀이요. 메밀.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메밀국수 먹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팬케이크 뭔지 알 텐데 네. 뭐 특별히 우리 고향에서 그리고 남부 다른 지방에서 조금 나오지만 그 버크위트 케이크라고 하는데 그 네. 팬케이크 같이 생겼지만 네. 메밀로 돼 있습니다. 메밀. 그거 너무 좋아하고 어떤 좀 맛일지 특이한 궁금한데요? 음식이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음식은 페퍼로니 롤이라고 그래요. 페퍼로니 그 롤이요? 픽스에 나오는 페퍼로니 있잖아요. 그 위에 동그란 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빵 속에 그 페퍼로니 넣고 그것도 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특이한 음식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메릴랜드,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음식 어떻게 생겼냐 하면 네. 그 전에 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그 이태리 광부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참신차 편하게 먹기 위하여 집에서 이렇게 만들고 집에서. 도시락으로 그렇게 갖고 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버지니아주 네. 사람들이 이거 잘 먹고 뭐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한 몇 년 전에 뭐 어떻게 이런 음식 생겼는지 좀 나왔습니다. 방금 사진을 보니까요, 굉장히 먹기 편하게 생겼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겠네요, 저거 보니까. 네,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유인경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무원님께서 자신을 동물이나 캐릭터에 비유하자면 자신이 어떤 동물이나 캐릭터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저에게 약간 어려운 질문이지만 근데 뭐 생각나냐 하면 그 와이프 친구분 한 명은 네. 뭐 제가 짐 캐리 닮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네,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은 뭐 짐 캐리 영화나 볼 때 뭐 저를 그거 보고 저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짐 캐리만큼 사람들을 웃길 수 없지만 뭐 저만큼 사람들을 웃길 수 있으면 뭐 외교관 아니고 배우 됐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네. 뭐 와이프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요, 닮으신 것 같아요, 조금. 네,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방주희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명절 때 무엇이는 무엇을 하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한국인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장모님 댁에 가죠. 예, 거기서 뭐 호박전도 먹고 뭐 세배도 했죠. 네. 다 컸으니까 세배돈 세뱃돈도 기대 안 하고. 드리고. 근데 우리 애들은 세배돈 그립하고 그리고 그 차례도 보고 어느 정도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 그대로 이제 같이 체험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한국 명절 때 제가 좋아합니다. 그 와이프 집에 가는 게. 네, 그리고 이어서요, 페이스북에서 최지혜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문화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나 한국인 다 됐다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 있었다면 어떤 때였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인이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완전히 미국 사람이고, 근데 정말 그 어떤 한국 풍습에 많이 적응됐고, 하나 생각나는 거는 한밤 미국에 한 몇 주간 우리 와이프 없이 갔는데 네. 약간 답답한 거는 한국 음식 없었으니까 정말 제가 미국 음식 좋아하죠. 뭐 한국 음식보다 좋아하는가 그거 모르는데 근데 정말 몇 주간 한국 음식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때 그 뭐 생각나니 하면 정말 밥하고 국 같이 먹고 싶습니다. 뭐 된장국이나 콩나물국, 미역국 정말 밥하고 국하고 그렇게 먹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그렇게 못 먹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거의 반 한국인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박성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신 미쿡 서기관 무원님을 반갑게 환영합니다. 네,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가치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를 하는 한국 얼마나 중요하게 미국 무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 주겠는데요.
뭐 미국 문부에서 여러 극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동아태극, 뭐 유럽극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동아태극에서 그 극과 별로 그 자기과 있는 거는 뭐 중국, 뭐 일본, 한국 그것뿐이요. 그래서 그 중국과도 있고 한국과도 있고 뭐 일본과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여러 나라들은 뭐 한국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근데 네. 정말 한국과 따로 있다는 거는 정말 그 한국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러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미투데이에 그 커피우유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국의 외교관은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미국의 외교관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외교관은 너무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국만큼 그렇게 엘리트라고 그런 이미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이미지 있지만 정말 한국에서 그 외교관 직업도 많이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무어 외교관님 한국 이름 있으신지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전에는 한국 이름 조금 쓰도록 했습니다. 많으셨어요? 그 한문으로 그리고 그 쌍모이니까 네, 그때 그 토록모라고 성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름 두이니까 그때 말두하고 어루위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솔직히 그 표현은 두위?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안 썼고 모두 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중국 가기 전에 중국말 선생님 중국 이름 주었고 중국말로 표현하면 마오도웨 네. 뭐 그거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근데 한글로 그거 하면 그거는 모덕위, 큰덕, 훌륭할 위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 처음 이름 지어줄 수 있으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잘 맞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그 쌍은 그거는 괜찮고요. 네. 근데 그 이름 뚜이니까 그 한문으로 한국말로 네. 하고 중국말로 네. 그 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네, 게 네.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보고 남겨주시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 두 이를 한국어나 뭐 한자어로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말, 중국말 두 개 다. 두 개 다. 그 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미투데이 닉네임 베리어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하셨다면 몇 명의 자녀가 있으신지 그리고 자녀들도 외교관을 추천하실 건지 궁금해요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애들 2명 있죠. 그리고 외교관의 일자리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추천하겠지만 네. 애들은 그런 쪽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흥미가 없구나. 큰 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솔직히 큰 애는 자주 이삭하는 게 좀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내는 외교관 창치 사회 그런 게 보다 좀 엔지니어링 그쪽도 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 관심이 더 많아서 아마 애들은 외교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누가 봐야죠. 좋긴 하지만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켜주신다 이러시네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곳은 어딘지 궁금해요. 친한 친구분들한테 한국에 가면 이곳은 꼭 가봐라 추천해보고 싶은 곳 있으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만약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정말 서울에만 있을 수 있으면 꼭 창덕궁에 가보라고 창덕궁 제가 합니다. 좋죠. 거기 네. 어떤 사람들이 피원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냥 그 안에서 피원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 중심이라도 너무 편안하고 네. 조용하고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전에 숭례문 항상 꼭
보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생각문이요. 그거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그것에 관한 기대감 아주 많고 그거는 정말 좀 서울 한국계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좀 뭐 지방에 갈 수 있으면 뭐 제가 설악산 너무 좋아하고 설악산 좋죠. 예, 마이산도 솔직히 너무 좋아합니다. 마이산. 예, 그래서 뭐 산 그런 게 좋아하고 예, 그런데 너무 가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관광지들을 추천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투데이의 미투데이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디가 공정무역입니다. 네, 질문. 한미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으로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말투가 좀 귀여우세요. 실례인가요? 이렇게 귀엽게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그 교환 프로그램은 네. 이런 거는 뭐 한국하고 뿐만 아니고 다른 정말 특별한 동맹국들하고 가는 프로그램인데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뭐 독일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익이 뭐냐 하면 뭐 동맹국이라서 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네트워킹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외교통상부 한 명도 지금 미국 본부에 있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한국에 관련되는 일 할 때 제가 네트워킹 좀 했으니까 네. 외교부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도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 국무부에서 일을 했던 그 한국 외교관들은 네. 뭐 미국에 뭐 무슨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 관계, 그 동맹 관계도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거죠.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트위터 아이디 DHDLWL3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외교관이 되려면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사교성 등이 필요한데 각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의사소통에서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외교관 되고 싶으면 외국어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한국 외교부에서 그 영어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알고 있고 뭐 네. 특별히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가면 뭐 영어 좀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도 잘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추천하면 중국말 좀 추천하겠지만 네. 근데 다른 말도 좋죠. 뭐 유럽 국가 말이나 뭐 다른 말 하여튼 두 가지 말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리더십 잘 하려면 정말 뭐 이분은 지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봉사활동 같은 거 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뭐 어떤 사람은 좀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뭐 교회에서 봉사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봉사하든가 네. 그런 거 리더십 잘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네, 또 사교성에서는 또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교성 정확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셜 모르겠고. 뭐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예. 그거는 뭐 그것도 봉사활동에 그거는 봉사활동 도와주는데 그 제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네. 그냥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네. 공부만 하지 말고 그쵸. 친구들하고 같이 때때로 좀 놀아야죠. 그쵸. 그런 관계 네. 갖고 아마 뭐
입가기 위하여 그 치열이 너무 많아서 그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많이 해야 하지만 네.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인간관계 잘 배우기 위하여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같이 인간관계, 친구들 같이 네. 잘 챙기면서 노력하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유인경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외무고시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외교관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외교관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명예롭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미국에서 외교관들이 물론 그 한국에서 그 외무고시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첫째는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뭐 필기 시험 있고 그리고 그거 합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요새 조금 바꿨지만 그 제가 봤을 때 그 네. 먼저 필기 시험, 필기 다음에 시험. 구두 시험, 구두 시험이요? 근데 이제 그 필기 시험 합격해도 그때 사람들의 경력을 좀 봅니다. 아, 그거 좀 검토하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외교관 일자리하고 알맞겠는지 그렇게 검토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구두 시험으로 넘어가요. 아. 그리고 통계는 완전히 잊어버렸으니까 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필기 시험에서 정말 그 외교관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으로 이 필기 시험 보는 사람은 뭐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10,000 줄로 명? 알고 있고 근데 그 구두 시험 보는 사람은 1,000명 이하인가? 그리고 뭐 매년마다 뭐 몇백 명 채용하는 거죠. 솔직히 뭐 제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구두 시험 두 번째 해봤을 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합격했습니다. 필기 시험은 해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네요. 네, 이어서 트위터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이디 DHDLWL37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인데요. 네, 또 하나 외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내심 필요합니다. 인내심. 인내심 바로 필요하고요. 나오시네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잘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두려움. 정말 그 외국어 하려면 잘못하겠죠. 아마 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국말 할 때 뭐 서투를 때도 있고 뭐 잘못 말을 할 때도 그런 거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의 입장은 그들의 그 전 세계 보는 시각은 본인하고 다를 수 있다고 그런 거 알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네. 얘기하죠. 뭐 한 예 줄게요. 만약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고 뭐 길 가다가 뭐 한국 사람들이라면 만약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네. 친구들을 위하여 다 아이스크림 싸주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 사람은 자기가 하나만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 차이인데요. 그 미국 사람 생각에 만약 이 사람 아이스크림 싫어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그 사람 얼마나 귀찮을까요? 좀 그런 정신으로 있고 뭐 이기심포로 그런 정신이 있고 그래서 그 얘기 왜 나눠드리냐 하면 그냥 정말 외국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본인하고 너무 다르고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이 오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인내심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네. 인내심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서 난주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외교관님, 서교관님, 좋아하는 한국 노래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뭐 음악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약간 나이 들었으니까 약간 옛날 거 좋아하고 제가 서태지 굉장히 좋아하고 서태지 좋아하세요? 그리고 네. 그 전에 들국화 좋아했고 어. 그리고 뭐 요새 나오는 노래 중에 뭐 그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 가인이 노래 뭐 가인 피오나
하여튼 그 네. 가인 그 브라운 아이 걸스에 네, 네, 나왔던데 예, 그 노래도 좋아하고 뭐 원더 걸스 피오나. 피오나 네. 예. 그리고 작년 그 원더 걸스 노래 Be My Baby 너무 Be My 좋은 Baby. 노래라고 네. 생각했고 그래서 예. 아주 여러 가지 음악 좋아합니다. 뭐 조용필도 좋아하고 네. 뭐 아까 여행을 떠나요. 예. 그래서 뭐 이문세 그런 옛날 노래도 네. 예, 좋아하고 뭐 주현미도 좋아하고 솔직히 제가 음악 다 좋아합니다. 뭐 MP3 제 그 아이팟에서 뭐 너무 시끄러운 락앤롤 찾을 수 있고 뭐 클래식도 나오고 뭐 한국 노래도 나오고 그래요. 장르를 안 가리시고 다양하게 좋아하시네요. 서기관님, 실례가 안 된다면 좋아하시는 한국 노래 18번 노래 한 소절만 간단하게 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뭐 그 노래 잘 하시던데요. 얼굴 빨리. 아, 그냥 간단하게 뭐 난 알아요. 이 밤을 흐르면 누군가가 그거 그렇게까지만 하고. 네, 감사합니다. 유창하게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듀이모어 서기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사랑하는 미국 외교관. 참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우리 그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기회 참 좋았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듀이모어 서기관님이 이 외교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외교부에서 근무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작년에 미국 국무부에 이 한국 외교관을 파견했었는데요. 힐러리 국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영원히 잡아두고 싶은 직원이다라고요. 이 한국 외교관이 세계 무대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한국 외교관들의 활약상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